자기가 2년 전에 그 아파트 계약을 했는데, 실제 2년 전에.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을 규제하니까, 정부에서 이제 그 가계대출 총량을 규제하니까, 은행에서 이제 그 집단 대출이 막혀버렸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그냥 아파트 재개발이나 재건축한다. 이런 경우에 은행에서 중도금, 잔금을 집단 대출을 이렇게 해주잖아. 계약금만 걸면.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가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라. 은행에 이런 식으로 압력을 놓으니까 은행에서 이제 그 집단 대출을 안 해주거나 압력이 대폭 축소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잔금을 만들 방법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재명이한테 직접 이 사람이 호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뭐랬냐. 실제 이거 호소를 하니까 자기는 2년 전에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는데 최근에 은행에서 집단 대출을 안 해가지고 잔금 못 받아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호소하니까 이재명이가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뭐냐. 아니 옛날 정책에 따라서 계획을 했는데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면 황당무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대출이 가능하다 해서 집을 계약했는데 우리가 정책을 바꿨다 해서 이게 그 대출을 갑자기 안 해주면 이거야말로 이게 그 황당무계한 일 아니냐. 그러면서 이게 2억 원 금융위원장 2억 원한데 빨리 은행에 점검해가지고 빨리 집단 대출을 해주라. 사후에 정책 바뀌었다고 기존의 그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면 안 되지 않냐. 그럼 이 사람에게 계약금만 날리고 잔금 못 만들면 안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냥 그 수원에 아파트 전체가 집단 대출이 됐다. 이런 데 기사가 지금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지금 이게 별명이 펠다르크랍니다. 펠다르크, 잔다르크. 뭐 하면 다르크네. 우리 잠실의 올다르크, 올림픽공원의 올다르크 이런 것처럼 다르크인데, 근데 그 아파트 이름이 펠머슨 아파트인가 봐요. 펠다르크 하면서 이게 그 집단 대출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게 와, 영웅이 났다. 완전히 뭐 부동산에 아파트 구한 영웅이다. 아파트를 구한 영웅이다. 이러면서 이게 막 지금 난립니다. 펠다르크라고 하면서 아파트 구한 영웅이라고 막 떠받들고 난립니다. 근데 이거 보면요. 일단 이게 제 생각에 이런 케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아마 참여시켜가지고 호소하면 이재명이가 뭔가 국민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다 해결해 준 것처럼 저는 그런 쇼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확신하는데 뭐 그게 아니면 제가 그분한테 미안한 일이지만 그 140명이 안에 들어가고 호소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고 금융위원장이 전화하고 이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미리 다 사전에 각본에 따른 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정부 정책을 믿고 이렇게 그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손해본 사람이 이 아파트밖에 없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그 정부의 정책이 뒤바뀌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이 아파트밖에 없겠느냐고요.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대출이 확 묶이면서 기존의 계약금 날리게 됐다. 이런 데 아우성을 제가 여러 군데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모든 집단 대출 다 해결해 줄 겁니까? 또 이게 집단 대출 아니더라도 이게 개인들도 집을 샀다가 규제가 묶이면 개인들도 이게 계약금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 국민들의 어려움 다 해결해 줄 겁니까? 자, 그러면 이게 정책이 바뀌면 피해를 안 보려면 소급 안 하게 해가지고 기존에 계약한 거는 전부 다 구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책이 나오면 기존에 했던 거는 전부 다 대출을 정상적으로 원래대로 다 해줘야 되는데 이 수원의 아파트만 해준다면 이거야말로 이게 역차별 아닙니까? 차별 아니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존에 계약한 사람 모두 다 구제해주면 그러면 이게 대책이 효과가 있을까요? 하여튼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야,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정책을 해가지고 기존의 선의의 피해자를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명 수원에 그 아파트 한 명이
이재명이 만나서 호소하니까 갑자기 야, 그 은행 이야기에서 연 해결해 줘.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 은행이 정부의 그 부합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은행이 이재명의 그 부역자 부하냐고요. 은행도 이게 민간 기업입니다. 지금 이게 다 코스닥에 거래소 상장돼 있어요. KB 금융 지주, 전부 이게 우리 금융 지주, 전부 이게 다 이게 거기 정부 지분이 어디 있어요? 전부 이게 민간 기업입니다. 사기업이에요, 사기업. 근데 위에서 한마디 금융위원장이나 한마디 하면 바짝 엎드려 고양이 비치처럼 바짝 엎드려서 여긴 해줘. 한마디 하면 해주고, 어이, 해주지 마, 덤보다. 한마디 안 해주고, 이게 공산주의도 아니고, 아니, 은행이 공무원 부하 직원도 아니고,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은행법을 제가 다 봤지만, 어느 은행법에 이런 식으로 대출을 지 마음대로 정부가 관여할 수 있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은행법에는요, 은행이 부실되면 나라적으로 이게 문제되니까 부실 안 되게 비스 비율 있잖아요. 국제결제은행. 이런 것만 준수하게 건전성만 감독하죠. 그러니까 막 아무데나 은행 자본이 100조, 10조인데 아무데나 막 대출을 100조 해가지고 은행이 파산될 정도만 안 되면 나머지는 은행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은행들이 3달 동안에 순이익을 2조부터 1조 엄청나게 이익을 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은행들이 무너질 이런 건전성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도 이게 넘쳐나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근거로 은행이 부실한 것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이게 정부가 은행을 마음대로 잘 지우자고 마음대로 이게 개입하느냐. 이거 전부 직권남용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은행법 몇 조에서 정부가 마음대로 이게 개입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하여튼 이재명이가 쇼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집단 대출을 딱 수원에 한 군데만 해주라 지시하면서 해결했다고 막 또 이게 떠받들고 영웅시해가 펠다르크 이라면서 이게 기사가 다 나고 그러면 이게 다른 지역에 거기 토론에 가지도 못하고 다른 데서 선의 피해자들은 피눈물 흘리면서 그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럼 모든 이런 경우가 이것만 있냐고요. 수원에만. 이것만 있냐고요. 그러면 이게 모든 경우에 다 구제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입니다. 하여튼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개판이에요. 그냥 모든 은행은 은행대로 맡겨두고 시장은 시장대로 맡겨두고 정부는 규제나 풀어서 공급이나 많이 하도록 규제나 풀고요. 원래대로 두면 되죠. 아니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때 무슨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무슨 대통령이 있었나요? 그래도 사회가 잘 굴러가고 잘 됐잖아요. 그냥 문재인 때부터 이재명 좌파만 되면 부동산 난리가 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일 자고 나면 대책 나오고 토론 나오고 그런 데서 부동산이 트리플 급상승하고 있잖아요. 집값 올라, 전세값 올라, 월세값 올라. 지금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개판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능한 이재명이가 옛날에 개국 정비보다 쉽다고 떠들더니 지금 부동산 모든 가격을 다 올리고요. 또 국민들한테 엄청난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집은 그냥 17억 7천만 원 건재당 해가지고 29억 비싸게 팔아가 자기는 26억 가까이 챙기는 이런 파렴치한 자기가 26억 번 거는 전부 정당한 소득이고 국민들이 부동산 가지고 조금이라도 똘똘한